공관병 이른바 갑질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군 검찰에 나와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예. 오늘은 박찬주 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으로 좀 가볼까요? 네, 오늘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군 검찰에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박찬주 대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어제 부인이 나와서 앞서서 조사를 받고 갔는데요. 어제 부인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았죠. 네. 박찬주 사령관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공관변 갑질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현재 용산에 있는 군 검찰단 앞에서 이제 박찬주 대장이 출석하기를 기다리는 취재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출석하지 않았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 검찰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나와서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어제 박 대장의 부인 전모 씨가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갔죠. 등장하면서 한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들과 같이 생각을 했다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자, 지금 어제 전모 씨,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출두할 때의 모습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나가는 모습 함께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공관 옮길 때마다 냉장고 챙겨가셨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사실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다 재냉 정보입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현장 화면을 계속 지켜보면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아들같이 생각했다라는 말에 참 탄식을 내뱉은 부모님들이 좀 많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 아들같이 생각하면 아들한테 전 던지는 엄마가 있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예. 글쎄요. 도마에 칼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그들에게 잘못했는데 형제하고 가족들한테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 저것도 좀 준비를 좀 하고 와야 돼요. 막 대놓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결국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리거나 네티즌들이 또 보면서 좀 반성하고 있는 거냐. 아들 같다면 저렇게 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그 병사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가족하고 그 형제들한테 미안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라고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성실 조사에 받겠다가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해서 거의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아들처럼 생각을 했다고는 하는데 실제 그 자신의 아들에게는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었죠 분명히. 아들에게 저런 일 시키겠습니까? 예. 아들한테는 아마 물 한 방울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의 어떤 자녀에 대한 수발도 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도 이분이 출석할 때 변호사는 선임을 안 했다고 합니다.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이 박찬주 육군 대장이 대장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아마 육군 대장 출신으로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있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대장 사성 장군입니다. 사성 장군 조사는 누가 할 것인가? 예, 뭐 대령이 할 것인지 중령이 할 것인지 소령이 할 것인지 우리 지금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국방부 검찰단 지금 전경이고요. 그 검찰 단장이 대령입니다. 육군 대령이고 뭐 보통 부장이 중령, 소령 정도이기 때문에 단장이 직접 조사는 못할 것 같고요. 잠시만요. 도착했네요. 어제 자료 화면이군요. 그러니까 대장이 2005년 정도에는 조사한 적이 있는데 구속도 시킨 적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아마 소령이나 중령급의 그 검찰 부장 정도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계급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좀 그렇죠. 그런가요? 예, 그래도 그 대장을 호칭을 뭘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호칭을 피의자기 때문에 박찬주 물론 사령관, 사령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통상 보면은 예우 차원에서 박 대장 이러는데 아니면은 아주 좀 약간
그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예. 당신은 지금 피의자입니다. 예, 당신은 육군 대장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에서 사령관님 하면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피의자라고 호칭을 하는 게 박찬주 원칙. 피의자. 뭐 박찬주도 필요 없고 피의자는 피의자로. 인정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어제 아마 많이 부인을 했다 하지만 그 부인이 얘기했던 진술 같은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오늘 또 다시 또 질문을 할 거거든요. 질문을 해야 할 거고 전역이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내 같은 경우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 입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박찬주 대장이죠. 대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도 높게 조사를 받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어제 전모 씨가 나와서 부인이죠. 전모 씨가 나와서 조사를 받고 나가면서 기자가 질문한 게 공간에 냉장고 10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자신의 것이냐, 다 본인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 냉장고 10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회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 공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기본 냉장고, 그러니까 공간에 비치되어 있는 군 예산으로 사는 냉장고가 있고 그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비로 부담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군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거기다 놓고 가야죠. 공간의 비품이냐 아니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내 돈으로 샀으니까 내가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그 후임자가 왔을 때 물건이 없은 걸 보고 참 놀라가지고 자기 돈으로 했다는 거군요. 근데 통상 보면은 사령관 정도 되면은 예를 들어 참모차장 정도 되면은 그 자리 옮길 때 그냥 기부하고 갑니다. 설사 이 냉장고를 내가 산 것이라 하더라도 후임자를 위해서 그냥 놓고 가지 이건 내가 샀으니까 내가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10개는 너무 많아요. 식당도 아니고 식당도 10개 있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A 공간이라고 사령관 공간에서 회식을 하긴 합니다. 간부들이 가서 밥도 해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너무나 지금 10개 정도는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글쎄요. 지금 우리 박상용 변호사 냉장고 10대가 필요했었던 게 이제 공관병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렇게 선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0개나 필요한 참 저는 이해가 아니 10개 와인 냉장고도 있을 수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을 수 있고 용도별로 다 그래봤자 서너 개만 되지요. 그 10개나 있으면 참 일반인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냉장고 10대를 갖다 놔도 과일이 썩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것도 문제고요. 지금 박상현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냉장고를 받았는데 그걸 가져가는 어떤 사령관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공간에 있는 것 물건 자체를 지금 10개라면 무슨 모았는 거 느낌이 들어요. 냉장고 갈 때마다 하나씩. 그 유산은 또 어떻게 할 거며 10개를 저는 갖고 간다는 자체가 만약에 참모총장이 됐다 그러면 또 육군 본부에 그걸 10개를 가져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그거는 군대 거고 국가 거라고 봐야 되고 뭐 10대를 국가에 사줬을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찬주 대장 도착을 한 건가요? 자, 지금 박찬주 사령관이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선에 주차를 하고요. 자, 박찬주 사령관이 내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자, 박찬주 사령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잠시 발언이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신 거 본인이 지시하신 거죠? 모든 것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역 신청을 하셨는데 전역은 아마 하지 못하시고 하면 당분간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전자팔찌는 개인 돈으로 구매하신 건가요?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박찬주 사령관 군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서 도착을 한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박찬주 사령관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모든 것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역 신청을 하셨는데 전역은 아마 하지 못하시고 하면 당분간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앞에 잠시 서주십시오. 자, 박찬주 사령관 출석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먼저 운을 뗐어요. 자, 검찰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찬주 사령관에게 이 적용이 되는 혐의 어떤 것들입니까? 그 개개별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겠죠. 예. 예를 들면은 뭐 폭행을 했고 모욕을 줬느냐, 또 예를 들면은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공관병으로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강요를 했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개개별 행위로 적용할 것 같은데요. 예.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의혹만 가지고도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피의자 신분인지 아닌지 억울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다, 소상하게 밝히겠다. 예. 이거는 어제 그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나는 아들처럼 생각했다, 예, 라는 거하고는 정반대 예, 조금 더 그렇습니다. 그 공손하고 예. 좀 사죄 모습을 담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모범 답안 같이 얘기했다고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앞서 어제 이제 부인이 먼저 조사를 받으면서 네. 혐의를 거의 전면 부인했고요. 또 나서면서는 남편한테는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취재진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개인 범죄거든요. 연좌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네. 그 박찬주 대장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범죄를 대면 기소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가능한데 지금 부인이 대부분 했던 행동으로 보이고 예. 부인은 민간 법원에서 관할이 있으니까 민간 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예. 박찬주 대장을 조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7군 단장 재직 시절에 공간 경계병한테 텃밭을 뭐 일구게 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런 게 직권남용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개개인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개개 세세한 진술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박찬주 대장이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떻게 시켰으며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지만이 조사가 되고 기소까지 갈 수가 있는데 예. 쉽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인이 지금 대부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막 조사는 하고 있지만 성과가 좀 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걸 직권남용을 하려면은 먼저 공관병의 임무가 무엇인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네. 공관병이 인식이라는 게 공관병에서는 공관병은 공관을 지키는 건 업무만 해야 한다. 아니면은 그 공관에 근무하는 지휘관을 위해서 시키는 거라면 다 해야 한다. 예. 그래서 공관병으로서의 어떤 직무의 범위와 한계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일탈했을 경우에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군에서는 이제 박찬주 사령관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네. 조사를 계속 할 요량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 군 수뇌부에 대한 이제 인사가 임박했는데 어쨌든 전역시키지는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딜레마입니다. 전역을 해버리면 민간인이 되면요, 그 관할권 자체가 넘어가 버립니다. 군 검찰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민간에 수사를 한다면 민간에서
이군 이작전 사령부의 공간에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에 있을 때 조사를 마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역이 지금 아마 본인이 냈다고 하긴 하는데 보류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뭐 그 외에 또 문제는 군인사법상 징계도 가능한데 징계를 하려고 그러면 군인사법 최소한 상관이 3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상관이 지금 2명밖에 없어서 저기 1군 이작사 사령관 위에 그러다 보니 징계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다 많은 갑질을 한 것으로 일단 지금 보이는 부인이 참고인이고 박찬주 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부인이 15시간 정도 조사받았으니까 역시 만만치 않게 조사 시간이 걸리겠죠. 검찰에서 조사할 때 부인이 참고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피의자 신분에 준하는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박찬주 사령관이 군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조사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박상용 전 평택 경찰서장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